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강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그리고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 우선 1부 실무자 회의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최전방 전문가들을 모시고 업계 핫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 토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어지는 2부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오늘 저희 이 스캐넷 체인의 CEO죠. 데이비드 함 CEO 모시고 저희 이 기업과 개발 기술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자,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오늘 날씨도 춥고 시장도 조금 춥긴 하지만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크립토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랑 시장이 조금 더 따뜻해져야 될 텐데 저희가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회의 어떤 안건들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4가지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입니다. 자, ICO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IEO 그리고 특히 STO에 대한 대안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선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안건은요. 이 크립토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가 13을 기록하면서 공포 심리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안건이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페트로 가격이 3,600에서 9,000 물리바르도까지 급등을 하면서 현지 언론의 비난이 봄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다양한 갑롯 일박이 펼쳐지고 있다는 안건까지 이렇게 총 4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실무자 회의 이 4가지 안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안건을 좀 픽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진욱 대표님 오늘 어떤 안건 저희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IEO 얘기를 했는데 네. 벌써 이제 STO 얘기까지 나오는 게 참 너무 빨라요. 빠르다. 이게 하루하루 다르긴 하지만 네. 정말 참 빠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 짚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STO가 지금 굉장히 이제 또 대책으로 대안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STO 얘기 굉장히 이제 재미있을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고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포 지수가 이렇게 13 이런 13. 수치가 이제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야기를 하면 좀 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STO 그렇죠. 이야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신 대표님은 이렇게 1번 첫 번째 안건이죠. STO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오늘 얘기하신 이 4가지 안건 중에서 단연 나눠야 될 얘기는 STO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사실은 투자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관련된 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만큼 우리한테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STO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시장에 안착이 된다고 하면 네. 기존에 이제 초기의 어떤 모델로 이제는 인식이 되고 있는 ICO나 또 최근에 있었던 IEO 모델들도 네. 더 힘을 갖고 다양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또 부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STO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두 분께서 픽해주신 안건이죠. 저희 오늘의 안건은 ICO 정책 부재 속 STO 각광. STO 과연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될까라는 안건으로 저희 실무자 회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우선 STO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STO 영어로는 이제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증권형 토큰 공개, 이제 통상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이제 기존의 이런 자금 모달 프로젝트의 자금 도달 모달 역할이었던 이런 ICO에 대한 한계점 에 대해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던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IEO 그리고 IBO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STO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IEO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 직전까지 이제 일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토큰의 판매를 시작을 한다.
라는 건데 이제 STO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ICO의 한계점을 뭔가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뭐 ST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증권형이라서 발행사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고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약간 뭐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좀 조작이 어렵고 영구적인 가치가 보존이 된다라는 이론적인 장점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STO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STO가 이렇게 좀 대안으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 각광을 받고 있는 배경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저희가 좀 찬찬히 먼저 훑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봤을 땐 좀 어떤가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 뭐 속도나 뭔가 그렇죠. 이제 합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제 저는 이제 그 외부에서 설명을 요청을 받으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현황이 어디까지 왔냐, 이제 늦은 거 아니냐, 진입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저는 뭐 옛날에 이제 전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직류랑 교류랑 어떤 기술이 더 우수한지 싸우는 것과 이제 되게 유사한 상황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합의 기술이 뭐 우리가 더 우수하네 또는 우리가 속도가 더 빠르네 이런 얘기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이제 꼽힐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지금 아주 그 극초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사실은 반신 많이 했거든요. 진짜인가? 네.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 합의 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그런 기술적인 부산물, 네. 유틸리티 코인 또는 뭐 그런 것들이라면은 이제는 그 기반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도 이제 저희 거래소에도 상장 요청이 오는데 백서에 TPS 같은 얘기가 딱 써 있으면은 다시 앞장을 이제 넘겨보게 돼요. 그래서 뭐 TPS 싸움 이제 의미 없다. 네, 뭐 하는 그러는 사람들이지? 거죠. 뭐 네.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보고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네. 얘기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별로 이제 요즘 분위기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죠. 네. 많이 들긴 한데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중요하지 않은 거고 기반 기술이 이제 다 끝난 거고 네. 자 이제 여기에 기존의 것들을 이제 융합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한 꼭지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물을 익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IEO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ICO, 뭐 IEO는 사실상 ICO의 이제 연장선에 어느 정도 돼 있죠. 근데 어느 정도에 대해서 레퓨테이션을 좀 보장을 해주고 네. 거래소가 그렇죠. 책임을 지고는 하는데 IEO도 사실 그때 저희가 문제점을 나눴지만 거래소가 과연 그걸 보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에서도 IEO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그냥 토큰 세일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저희도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STO까지 이제 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이제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IEO가 중간에 약간 시티폰처럼 기존에 약간 이걸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거 드라마에서 봤어. 네, 이제 공중전화에서만 되는 약간 발신만 되던 그 시티폰이 네. 잠깐 생겼다가 바로 핸드폰으로 넘어간 것처럼 IEO가 마치 시티폰처럼 중간 단계가 이제 돼버리는 게 아닐까. STO라는 게 이제 제대로 큰 판이 또 열리는 게 바로 내년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게 네. 바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IEO도 100% 안착을 못했는데 이런 몇 달 사이에 STO라는 게 다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ICO에서 IEO로 넘어간다기보다 이제 IEO가 등장했던 건 네. 이제 기존의 ICO 형태에서 뭔가 좀 불안하거나 신뢰를 못 가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을 거래소라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그 거래소가 그 신뢰에 어떤 부분을 기여해주고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식의 약간의 변화였다면 STO는 그 연장선상의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기대가 되는 부분은 네. 일단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IEO는 그런 방식인데 만약에 STO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의미는 이 토큰이라는 것 자체를 자본을 모집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나 서비스가 런칭을 하고 필요한데 들어가는 자금을 모집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자본시장에서 이 토큰이 유동하지 못할 만한 건 없죠. 이게 일단 이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그때는 부동산
뭐 주식, 옵션, 채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유동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STO가 활성화된다라는 것, 다시 그 얘기를 시작으로 돌아가면 네. 이게 제도권 안에서 이것도 현재 로컬 통화처럼 자본 모집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야라고 인정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STO 토큰을 통해서 사실 이런 비유동성 자산, 뭐 예를 들어서 예술품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렇죠. 사실 이렇게 토큰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선 이런 뭐랄까 그 상황까지 가게 되려면 우선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좀 컨센서스가 돼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STO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지금 펼쳐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뭐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제 저희가 한두 달이 안 됐죠. IO에 대해서 얘기를 한지. 그런데 정부는 이제서야 약간 ICO에 대해서 고심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으로 좀 조심스럽지만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STO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STO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 지적 중에 하나는 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이 필요한 요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STO와 관련돼서는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큰에 대한 정의 자체를 규제에서 잘못 정의 내리면 이 토큰이 유동화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과 관련돼서 굉장한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규제를 잘못 만든 규제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STO를 이제 앞으로 STO가 뭐 지금 뭐 언론상에서 이미 나오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 스위스 여러 나라에서 지금 STO 전문 거래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ICO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ICO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것처럼 뭐 최대한 30일 이내에 이 ICO가 합법하냐 적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방법상의 문제에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라면 STO는 이 근간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야 이게 가지를 잘 펼쳐서 이 산업계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거든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게 더 지금은 민감한 사안인 것 같고. 더 민감한 사안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신 대표님은 또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일단 STO 그 전문 거래소들이 이제 생겨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어요. 네. 곧 아마 런칭을 네. 앞두고 있는 네.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맥락 자체가 기존 거래소도 어차피 토큰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데 왜 전문 거래소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ICO라는 그 코인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존에 코인 그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그 코인들은 이 프로젝트가 실제적인 내재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었다면 네. 이제는 그 패깅되어 있는 가치들이 명확한 이제 증권형 코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논의할 필요는 이제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기반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동산이냐 뭐 또는 뭐 진짜 그 주식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법률을 이제 따라가면 이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는 야 코인이 뭐지?라고 이제 정부가 이제 생각했다면 이거는 이제 되게 이해가 쉽단 말이죠.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러면은 거래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주가 조작이 있는 거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독이 그 방법이 코인에 대해서 파헤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거래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 거래소들은 그거에 대한 그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는 그 신규 코인을 발굴하고 그걸 이제 검증하고 그렇죠. 이런 데 더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신규 거래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거래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 정부에 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가 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신경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분리돼서 하는 게 이제 더 편리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거래소의 경우에도 신규로 거래소를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아예 진입하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엑스톡이라는 이제 그 코인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규로
그 비상장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그런 그 STO 전문 거래소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아예 새로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STO에 대해서 이제 그런 토큰 거래를 할 거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은 이제 비트솔링 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건 또 아예 다른 또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 거래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현황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모범 케이스가 이제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들을 이제 주시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거래소 입장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게 기존 것과는 포커스 자체가 완전 다르구나. 거래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지금 다르구나. 말씀하시는 건 예. 이제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네. 거래소를 이용하는 네. 그 회원들을 위한 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결국에는 그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거래 내역 자체를. 예. 그리고 감독을 받는다면 그거에 대한 베네핏 자체가 결국에 이제 회원에게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제 뭐 관련 모델의 어떤 이 거래소의 모범 사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나온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고 이제 박 대표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알겠어요. 규제가 꼭 필요한가 오히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알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증권형 토큰 발행의 현행법 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국내 이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인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 증권형 이 거래 사이트죠. 이거 이제 같이 조인을 하면서 해외 사업에도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이 미국의 핀테크 기업 이제 시리즈 1. 가 이제 이 계약을 맺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의 증권형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 사이트를 오픈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내가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STO가 불법이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어쨌든 이거를 뭐 SEC의 규정에 맞춰서 승인을 내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중국처럼 아예 STO는 불법이다라든지 뭔가 명확히 하나 저는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실까요? 법제도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잘 내리지 않은 규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였던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권형 거래소가 미국의 시리즈원하고 지금 사례가 있죠. 네. 이 자리에서 본 것처럼. 근데 이제 이 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아직도 미국에서도 이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거나 이거를 상장하거나 모집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풀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건 있죠. 레귤레이션 S라는 그 미국 관련된 그 법조항에 미국 내에서는 안 되는데 해외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STO, 그러니까 이제 시큐리티 토큰을 만들어서 팔거나 거래하는 건 괜찮다. 이런 또 예외 조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다른 나라, 타국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와 조인을 해서 증권형 거래소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오픈한다고 하면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한다는 건 결국은 이 KYC하고 또 맞물리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돼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직은 안 되고 해외에 있는 투자자는 괜찮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ICO나 IO에서 얘기돼 왔던 건 유틸리티 토큰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틸리티 토큰에서 갑자기 STO가 확 붐이 일어서 이 시장을 다 잡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STO로 가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주식 회사 개념으로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우리 단어를 쓰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토큰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다양성들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결국은 보면 회사의 그래요. 권한을 갖는 수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유틸리티 토큰이 각광을 받는다기보다 이 시장에 어떤 패러다임을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됐던 이유는 그 토큰 자체가 뭐 IoT처럼 이제 기기간 지불 결제라든지 또 아주 소액 결제라든지 또 단계별 또는 시기나 어떤 컨디션이 만들어지면 자동 지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니즈들을 기존의 전통 화폐로나 금융 시스템으로는 소화하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거나 시장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던 부분들이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가 이 시장에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STO가 지금은 이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원래 이 암호화폐 토큰이 할 수 있었던 영역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흥시키는 어떤 촉매제가 되거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이거 자체가 얘를 침해하거나 얘를 잠재운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각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좀 STO가 ICO를 100% 대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현재 ICO의 현재 문제점을 커버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100% 커버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틸리티 토큰의 그런 효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딪히는 건데 글쎄요, 뭐 신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그 ICO가 이제 침체되면서 그냥 STO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업계 투자 행태를 보면 기존에 이더를 넣고 이제 코인을 바꿔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그 이더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이 즉시 확정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현금을 투자하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그냥 누가 이제 합의한 것도 아닌데 저 스스로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차라리 현금을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지난 뭐 한 몇 개월간, 그러니까 지난 한 그 폭락장 전에도 이미 한 3개월 전부터도 그 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한다든지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옵션화해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코인을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실제로 진행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지난 한 3개월간.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그 기존 이걸 에쿼티 투자를 이제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불편하다. 코인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좋은 그 사례는 아니지만 뭐 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 회사 그러니까 부동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주식이 굉장히 그렇게 된다면 유동화가 잘 되고 그 절차가 굉장히 심플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정도는 꽤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STO의 장점 우리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장점이 비용이 저렴해진다. 그러니까 IPO를 했을 때 그 비용과 이 STO를 통해서 이 상장이라는 스kim, 그렇죠. 자금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간편해지고 저렴해지죠. 비용 자체가. 그다음에 추가로 증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상장했던 회사가 추가로 증자한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각가지 절차와 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현금화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방법들이 되게 복잡한데 이 토큰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낮은 단위로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상장사나 기존 주식회사는 만약에 이제 그 주식 액면가가 5,000원 또는 500원, 100원 뭐 이런 이 처음에 정해놓은 주식 가격 기준으로 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STO가 활성화가 돼서 기업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아주 편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 뭐 500원 단위, 100원 단위, 1,000원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단위로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한도 기존에는 이제 우선주와 보통주 해가지고 다시 배당 여러 가지 그렇죠.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그럼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토큰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복잡한 제안도 필요 없죠. 그냥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거래할 수 있으면 거래하는 거고 물론 토큰 자체의 파라미터를 줘서 뭐 구분 자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그런 복잡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A냐 B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건 굉장히 재밌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플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과연 STO가 이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지금 이제 저희가 ICO를 과연 STO가 얼마만큼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리고 IO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자, STO의 어떤 이 긍정적,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신 대표님? 일단 STO의 이제 장점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실무 자산과 네. 연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이제 자산 그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었던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거고 투자도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단점의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단점은 약간 네. 좀 다르긴 한데 아까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사례와 이제 유사하긴 한데 이게 STO라는 그
그 기존의 탈중앙화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뭐 중앙화되어 있는 거 그렇죠. 기존 그거기 때문에 네. 또 이건 또 코인에서 또 다룰 문제가 또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런 부분이 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TO 뭐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서 박 대표님 한 줄 평과 마무리를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만약에 이제 STO가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 토큰을 가지고 유동화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파급력도 굉장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STO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IPO를 넘어선 파급력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신 대표님 오늘 마무리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저는 이제 기존의 ICO들이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면은 이제 이거는 실물 자산이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법규가 있기 때문에 기존 ICO 폐들이 나왔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CO 폐 속에 투자자 보호가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기약 없는 ICO 대신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STO에 대한 얘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다음 주도 가감 없는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픽 시간입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유망 기업 혹은 인물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업들 중 AR 그리고 커머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죠. 저희 스캐너체인의 데이비드 함 CEO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스캐너체인 대표이사 데이비드 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AR 플러스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플러스 AR 하이브리드 플랫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이제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스캐너케인 무엇인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스캐너체인은 이제 제가 말씀대로 이제 블록체인과 AR을 사용하는 플랫폼인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저희가 해보자 하는 거는 그 지금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모바일 디바이스로 뭐 어떤 서치 엔진 통해서 찾고 싶은 걸 이제 타이핑을 치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AR 통해서 타입을 안 치고 카메라로 scan to search.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AR 그 증강현실 기술과 네. 블록체인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scan to search 네. 솔루션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스캔 서치라는 게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 우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던 AR 오픈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서비스가 이제 컨텐츠 위주로 이제 컨텐츠 스캐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되게 중앙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중앙된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지나 컨텐츠를 올렸을 때 네. 사실 오너십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플랫폼 같은 거는 이제 오픈 플랫폼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엔드 유저들이 자기가 올리고 싶은 컨텐츠들 이제 스캐너블 마커과 저희가 매칭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누구나 언제나 올릴 수 있고 사실 그 오너십도 이제 개인이 갖고 가지는 가는 거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내 오너십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또 시연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네.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요걸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까요? 일단 네 그게 네. 저희 로고인데 이제 저희가 앱이 있어요. 네. 그 스캐너체인 앱을 이제 제가 키면은 요게 이제 그 카메라가 켜져요. 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로고든 AR 마커 같은 걸 스캐닝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동영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스캔만 했는데 그렇죠.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이런 그냥- 정보가 지금 바로 이렇게 뜬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가 끝나면 네. 이제 그 어떤 링크든 이제 어떤 액션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만약에 이게 어떤 브랜드였었으면은 브랜드에 대한 동영상, 뭐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뭐 바로 구매 페이지로 갔든 아니면 바로 웹사이트로 갔든. 바로 이렇게 구매 페이지로 이어질 수가 있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구매 페이지로 이어진다는 게 소비자를 이제 직접 만나는 이런 뭐 B2C 서비스 이외에도 사실 B2B 확장에도 또 장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everyday people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그 B2B 부분은 일단 스캔할 수 있는 뭐 아이템들, 프로덕트들, 이미지들, 컨텐츠가 있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B2B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모델이 이제 그 업체들,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 이제 그 협력을 하는 거죠. 일단 뭐 쇼핑이면 이커머스 업체랑 그렇죠. 뭐 협력을 하든 아니면 뭐 광고주든 아니면 어떤 브랜드든. 그래서 이제 그 B2B 모델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업체들이 그 저희 엔드 유저들한테 딜리버 할 수 있는 밸류와 컨텐츠. 네. 왜냐하면 컨텐츠가 없다면 그 B2B 컨텐츠가 없다면 저희 B2C 사이드에서 소비자들이 사실 그 뭐 스캐닝을 하거나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B2C 서비스 외에도 B2B 확장에 이제 이 정도의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NE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굳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NEM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블록체인이 일단 커머셜라이즈된 상용화된 그 사례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이제 하나 장점이 있는 게 그 개발하는데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 사실 그 스킬 있는 개발자들도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N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기존에 있는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뭐 자바나 그 스탠더드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용화가 이제 키 포인트다 보니 NEM
블록체인 통해서 빨리 개발을 하고 뭐 API 땡겨와서 연결을 해놓고 그 빨리 그 엔드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부분에서는 이제 컨텐츠를 사람들 올렸을 때 컨텐츠 오너십, 레지스트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nem이 저희가 필요한 그런 피처 펑션들이 또 빌트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nem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목적에 가장 잘 맞게 상용화된 사례가 가장 많은 Nem 플랫폼을 선택을 했다라는 게 make sense 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다들 AR 증강현실이 뭔지는 알고는 계시지만 네. 사실 아직 그렇게 대중적인 기술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사실 일반 기업에서 이런 스캐너 체인의 기술을 좀 사용하는데 뭐랄까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망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AR가 여태까지는 좀 되게 복잡하고 좀 개발하기 힘든 그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뭐 거글 쓰고 뭐 이런 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 서비스는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탑재돼 있는 거고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는 카메라 사용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이코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엔드 유저들은 앱은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앱을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 인센티브 리워드도 받고 네. 뭐 어떤 액션 통해서 이제 뭐 토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격 부담보다는 네. 사실 플러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 앱을 사용을 하다 보면 리워드를 받게 돼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장점이 오히려 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있던 인센티브 리워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당연히 또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생태계가 지금 구조가 선행될까요? 네, 일단 이제 블록체인을 보면 물론 토큰도 있고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Proof of Activity (POA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쓰는데 POA.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뭐 스캐닝을 하든 뭐 마커 등록을 하든 아니면 뭐 액션 뭐 영상을 보든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액션 통해서 뭐 쇼핑을 하든 어떤 액션이든 토큰이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든. 네, 그래서 이제 엔드 유저에서는 사실 뭐 스캐닝을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채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냈냐면 네. 이제 이 이코시스템을 더 활용하게. 근데 활용을 하면서 리워드를 받고.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가 물론 그냥 토큰이 있지만은 이 토큰을 엔드 유저면 어떤 액션이든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뭐 스캔 투 숍이든 스캔 투 advertise 뭐 어떤 액션이든 또 이 토큰을 갖고 뭐 구매를 했었을 때 디스카운트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쇼핑을 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든지 어떤 또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 스캔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시스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얘기를 할 때 사실 일반 대중 혹은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젝트를 평가를 할 때 물론 중요시 되는 게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나 혹은 팀 구성이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또 스캐너 체인에 계신 분들의 이력이 또 굉장히 화려하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자랑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일단 뭐 저희 여러 핵심 멤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창업자 빅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이분도 되게 사업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고 한국에서도 very first 그 닌텐도 총판이었었어요. 오, 그래서 닌텐도 네. 게임기. 그래서 그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고 또 네. 프로그래밍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되게 잘 알고 네. 되게 이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탤런트나 네트워크든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블록체인을 2010년부터 이제 좀 인트레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스캐너 체인 전에는 제가 이제 삼성 SDS에서 블록체인 글로벌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팀도 이제 저희가 뭐 비즈니스 팀부터 이제 뭐 마케팅이나 뭐 개발
근데 이제 저 개발도 저희 AR, Augmented Reality Specialist들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뭐 웹, 서버, 뭐 다양하게 다 있어가지고 사실 이 무거운 그 기술들을 이제 이 엔드 유저한테 밸류를 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뭐 사업화 시킬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자랑을 또 해주셨는데, 자 사실 이 스캐너 체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용화 블록체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낸 플랫폼을 채택을 하신 것도 있고, 자 현재 사실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스테이에 와 있는지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 AR과 블록체인이 함께 낼 수 있는 시너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스테이터스는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상에서는 오픈 베이타 플랫폼 그 애플리케이션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다운을 할 수 있고, 오. 이제 iOS도 지금 이제 준비하는 중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조만간에 이제 그 Siren Labs라는 그 Fini 스마트폰에 이제 프리리스트된 애플리케이션과 프리리스트된 토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AR과 블록체인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소비자들이든 엔드유저들한테 밸류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네. 저희는 AR을 이렇게 막 무겁게 쓰는 것보다 컨텐트 레코니션 그리고 컨텐트 배포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컨텐트 프로텍션, 오너십 프로텍션, 뭐 저작권 이슈 뭐 이런 것들을 다 리코딩을 하고 레저 베이스로 다 이제 그 시큐어하게 홀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블록체인 베이스 토커나이제이션 펑션 통해서 인센티바이제이션 리워딩이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엔드 유저 밸류를 딜리버하는 목적이죠. 알겠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시리언랩스가 개발한 뭐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스마트폰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피니에 이제 탑재가 됐다는 소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업계에서도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분 정확히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그 하이 테크놀로지 서비스들은 사실 쉽게 사용할 수 없으면은 사실 네. 필요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엔드 유저들 at your fingertips 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제 스캐너 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피니의 프리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러면 피니를 구매를 했었을 때 스캐너 체인이 있을 거고 그 저희 스캔 투 서치 펑션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피니 스마트폰의 또 핵심 포인트는 또 hot cold wallet 지갑 전자 지갑이 있거든요. 그렇죠. 암호화폐 지갑. 그리고 네. SWC 토큰이 또 거기에 또 프리리스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SWC 토큰이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핀리에 탑재가 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리언랩스와의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럼 시리언랩스 외에 또 좀 밀접하게 협업을 갖고 있는 파트너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Siren Labs는 one of our main partner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 real service를 deliver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cosmetic brand,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뭐 꽤 많이 popular한 children's cosmetic brand 슈슈라는 데하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했고요. 네. 거기는 일단 뭐 어떤 프로덕트 스캐닝을 하면 그 프로덕트에 대한 그 성분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뜨고 그리고 스캐닝하는 분들은 포인트 같은 걸 받아요.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디스카운트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잭스 월렛이라는 전자 암호화폐 지갑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이더리움의 코파운더 중에 한 분이 이제 2013년에 네. 이제 만든 전자 지갑인데 여기가 지금 한 72만 명이 이 지갑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SWC 토큰이 거기에 이제 프리리스팅이 되고 탑재되고 이런 파트너들은 이제 저희가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저희 SWC 토큰이든 스캐너 체인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손가락 안에 네. 손에 들고 있는 디바이스 안에서 쓸 수 있게끔 편리하게. 편리하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스캔 체인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상용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 현재 블록체인 업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 월드의 유스 케이스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한계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전망 혹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저희 인더스트리에 있는 친구들 저도 그렇고 네. 이제 계속 블록체인이 이제 뭐 4차 산업에 저희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들 하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인더스트리에 있는 페이스는 뭐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이런 페이스다 보니까 사실 엔드 유저들이 아직은 밸류를 못 느껴요. 아직은 못 느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뭐 D앱이나 네. 뭐 솔루션들 뭐 저희도 이제 저희 목적, 저희 골은 일단 그 컴플렉스한 기술을 막 이렇게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거보다는 네.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요. 네. 근데 그 한 스텝을 줄여 가지고 스캔해서 검색을 한다. 그리고 바로 어떤 아이템을 뭐 산다.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블록체인이든 AR든 저희 실생활을 쉽게 밸류 있게 딜리버하지 않으면 사실 블록체인이 저희 세상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블록체인이 뭔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매스 어답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저희가 사용할 때 사실 인터넷의 백엔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을 하고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백엔드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스캔의 체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스캔의 체인의 최종 목표 혹은 대표님의 ultimate goal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 scan to search 펑션이다 보니까요. 네. 저희가 뭐 이걸 다운을 해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 놀러 갔는데, 누군가 폰을 갖고 스캔을 해가지고 서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펑션이 물론 스캐너 체인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이런 펑션도 있고 피니폰에서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빅골 큰 목표는 이제 일단 저희 SDK나 API들이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안에 그 펑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뭐 애마존이든 뭐 어떤 거든 여기 안에서 스캔 투 서치를 한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저희 스캐너 체인 이 기술들, 네. 이 펑션들, 밸류들을 이제 만나보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골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록체인 픽은 이렇게 해서 스캔의 체인의 데이비드 함 CEO와 함께 저희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